헌법학자 제1호 김학성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자, 휴대폰 전부 꺼내서 불 다 켜세요. 휴대폰 꺼내서 후레쉬 다 켜세요. 전부 휴대폰 꺼내서 후레쉬 켜세요. 자, 간단하게 간결하게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 선포한 것이 헌법에 맞아요, 틀려요? 헌법에 근거해서 대통령이 내린 정치적 결단이면서 통치행위에 속하기 때문에 위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가장 지혜로운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 이제는 정치도도 천재가 된 것 같아요. 정치도. 왜냐하면 세상에 계엄령을 하려면 막 그냥 총 동원하고 막 부대 다 동원해야 되는데 세상에 이번에 계엄령이 아니라 쇼한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실무장하지 않은 군인을 투입했고 단전 단수도 하지 않았고 또 10시 반 정도에 비상경을 선포한 것을 보면 진정한 이전의 의미의 비상경은 아닌 것 같습니다, 목사님. 헌법학자가 이렇게 말하면 맞는 거야, 맞는 거. 그런데 이재명이가 탄핵을 시켰어요. 탄핵을 시켰습니다. 탄핵을. 이건 헌법적으로 이거는 맞아요, 안 맞아요? 전혀 근거가 없는 위헌적인 탄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헌법학자의 말을 들으란 말이야. 그러니까 깜빵을 안 가려고 시간을 연기하려고 이재명 이놈이 세상에 불법으로 탄핵을 한 거야. 거기에 동조한 192석 그 다음에 또 국민의힘 정당 중에 몇 마리 14명이 이놈들은요 국회의원에서 해명해야 돼, 해제해야 되는 겁니다. 해제.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목사님. 이건 반국가 세력이죠. 그렇습니다, 목사님. 그 계엄령을 처음에 그 연설할 때 전문에 보면 결국 마지막에는 뭐냐? 반국가 세력을 처단하겠다.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돼서 반국가 세력이면 이거는 처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반국가 세력을 한국 내에 허락하면서 대한민국의 존립을 유지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헌법학자들 세계에서는 계엄령에 대해서 찬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헌법학자들 중에서 용기 있는 분들은 나와서 이번에 계엄 선포는 정당한 것이고 내란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내가 꿈을 꿨는데 이건 가짜 꿈이야. 헌법학자 중에 9대1이더라고. 9대1. 그러니까 헌법학자들이 계엄령을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9명이고 그러니까 그게 왜냐면 목사님 나선 사람이 5이고 마음에 품으면서 말 못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서 그래요? 9대1이 맞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번 내가 강제로 강요하겠어요. 아니 헌법재판소에 갈 필요도 없잖아요. 이제 헌법재판소에 탄핵 소추가 됐지만 그 탄핵 소추는 이 다른 탄핵도 근거가 없었지만 이번에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전혀 근거 없이 마구잡이로 언론에 나와 있는 지라시만 이유로 첨부했기 때문에 저는 그 무효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나는 국민혁명의장으로서 이 시간에 대한민국에 이제 80년 해방 이후에 건국 이후에 80년 동안에 가장 위대한 선언을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부로 대통령으로 다시 복귀한다. 아멘. 이거는 국민의 저항권의 권리로 선언합니다. 맞습니다. 자유발언 해주세요. 자유발언. 내가 선언까지 다 해놨으니까 이제는 끝났어요. 존경하는 애국동지 여러분, 지금의 대한민국은 피투서이가 되어버렸습니다. 나라를 살리기 위한 대통령의 고뇌 어린 결단을 내란이라고 일방적으로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야당을 필두로 모든 언론이 그렇고 검찰, 경찰, 공수처 할 것 없이 거기에 상당한 지식인들까지 나서서 내란이라고 하면서 대통령을 내란의 수괴라고 합니다. 생각 없는 국민은 내란의 내자도 모르면서 부하내동하고 있습니다. 형법상 내란죄는 국헌문란의 목적과 폭동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폭동이란 한 지방의 안녕과 질서를 파괴할 정도의
대규모라야 하는데 그러한 대규모 폭동은 이번에 없었습니다. 또한 국헌 문란의 목적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대통령이 자신의 대통령직을 찬탈한다는 논리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계 역사에서 대통령이 내란죄로 처벌된 예가 없는 것입니다. 내란은 오히려 이재명과 민주당이 시도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해 입법 독재도 부족하여 수 없는 탄핵을 통해 국정마비를 서슴지 않았고 여기에 예산농단까지 더해서 대통령과 행정부의 기능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국민의 저항권과 그 성격이 매우 유사합니다. 공권력에 의해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면 국민은 저항권을 통해 저항할 수 있듯이 대통령도 국가가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통해 저항할 수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그 자체는 대통령의 고위권한으로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배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대통령이 단순한 행정부 수반이 아닌 국가 원수의 지위에서 행한 고도의 정치적 결단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러한 고도의 정치적 행위에 대하여도 통제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헌법은 국회의 해제 요구권을 부여하여 비상계엄을 통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애국동지 여러분, 지금의 대한민국은 역겨울 정도로 악취가 진동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경찰과 검찰 그리고 법원도 이성을 상실했고 언론기관은 타락했습니다. 또한 지식인은 양심을 저버렸고 목회자들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정의는 사라졌고 공의마저 뒤죽박죽 되어 버렸습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길 자체가 없는 광야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광야에는 길이 없기에 지도가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나침판과 인도자는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대한민국의 나침판 역할을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새 길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지도는 없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인도자는 계십니다. 광화문 총사령관인 전광훈 목사님이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며 전진하십시다. 대통령께서도 국민과 함께 싸우겠다고 하셨으니 우리도 대통령을 믿고 대통령과 함께 싸웁시다. 광야에서는 공동체가 함께 가야 하는 것입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야 하지만 멀리 가려면 함께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 가십시다. 감사합니다. 자, 몇 가지 확인을 해야 돼요. 4.19 혁명이 일어났죠. 예. 그건 학생들이 일으켰죠. 예. 4.19 혁명이 성공하자 헌법이 다 바뀐 거 아닙니까? 헌법이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했잖아요. 예. 결국은 4.19 혁명 때문에 4.19 혁명을 주도한 이기붕, 그 다음에 또 그 부인 박마리아, 이 사람이 자기가 낳은 친자식 이강석한테 권총으로 살해가 됐잖아요. 죽임을 당했습니다. 예. 그리고 그걸 실제로 실무로 주도한 최인구 내무부 장관, 네. 어떻게 됐습니까? 사형당했죠. 예. 이러니까 헌법은 뭐냐, 혁명은 뭐냐, 혁명은 헌법 위에 존재한다고 아까 대통령이 암시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예. 그러면 오늘 이루어진 이것은 4.19보다가 뛰어넘는 이루어진 것입니다. 맞습니다. 동의하시면 두 손 들고 만세. 만세. 5.16은 군인들이 했죠. 네. 박정희 소장이 네네. 하자마자 헌법이고 뭐고 다 구조 자체가 다 바뀌어진 거 아닙니까? 헌법 자체가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선포한 이 광화문의 국민 저항권은 이제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하자 그런 대로 대통령의 모든 권위가 살아났기 때문에 전체를 다 새로 개조해야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면 두 손 들고 만세. 만세. 자, 여기서 초긴급 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서울경찰청 구속시킨 거 즉시 석방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본 청장, 경찰청장 빨리 왜 체포해요? 왜 체포해? 아니 경찰청장을 체포해? 아니 서울청장을 체포해? 야이 이 개, 아이 또 개가 나올라. 어디라고 건방지게 이 자식들이 말이야. 내가 알아보니까 이분들이 계엄령 하기 3시간 전에 대통령한테 불려가서 대통령이 3시간 후에 계엄령을 선포한다. 요거 지시받은 거밖에 없어. 그런다고 체포하면 됩니까? 안 됩니다. 돼요, 안 돼? 안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계엄령을 통하여 체포된 모든 사람들은 대통령께서 이제 다시 원상복귀가 됐으니까 명령하십시오. 다 석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 중에 제1호가 국방부 장관 이름이 뭐지?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체포되어서 지금 구금되고 있습니다. 세상에 대한민국이 무너졌다는 증거가 뭐냐? 변호사가 2만 명인데 이걸 변호할 사람이 없어요. 용기가 없어가지고 세상에